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하나 지키려고 이성을 잃었나 봅니다. 김건희 공천 개입 관련 녹취록을 보도한 언론 등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문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즉, 이 심의가 통과되면 녹취록 보도는 아예 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용산 참모들도 이 내용을 듣고 반응이 겸악스러웠을 것입니다. 국힘도 결국은 대통령의 행보에 반기를 드는 모습입니다. 이렇듯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이 저희 또한 많이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뉴스앤드토크는 끝까지 올바른 목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40 총선 공천에 탈락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주장하는 녹취록의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문이 26일 열렸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양측은 각각 인격권 침해와 공익보도를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섰다고 하는데요. 서울 남부지법 제51민 형사부는 25일 오전 11시께부터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이 신초만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문기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김 전 선임 행정관이 지난 23일 서울 남부지법의 가처분을 신청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방송금지 가처분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언론 보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보도 금지 재판을 받아 이를 막는 사전적 보제 수단입니다. 이날 김 전 선임 행정관 측 법률 대리인은 녹취록에 담긴 발언은 허위사실이며 이를 계속 보도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 전 선임 행정관 본인도 소문을 들어서 말한 것이며 이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다. 다른 관련자 역시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서원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이런 서원에서 언론 보도를 계속해 나가는 것은 사생활과 비밀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다. 개인의 사생활을 이런 식으로 파괴하는 것이 왜 공공의 이익인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서울이 소리 측 법률 대리인은 공천 개입 관련 문제인 만큼 공익성이 크다고 맞섰습니다. 김 전 선임 행정관 본인이 직접 한 말인데 내용을 특정하지 못하고 전반적으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고요. 해당 녹취록의 음성을 변조해 반영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발언자 특정에 어렵게 방송을 제작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장인소 저널리스트 기자가 김 전 선임 행정관이 일부러 거짓 정보를 흐려거짓 보도를 하게 했다고 이미 밝혔다고 했고요. 그러나 재판부에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고의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자 잠시 양측이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반영일이 오는 30일인 만큼 양측에게 빠른 시일 내로 추가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가처분 인용 유무는 오는 30일에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갑질이 아니면 뭡니까? 서울의 소리는 지난 23일 40 총선에서 국민의힘 강기용희 씨가 후보로 공천을 신청했으나 컷오프된 김 전 선임 행정관이 김 여사가 이원모 비서관 공천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죠. 해당 녹취록에서 김 전 선임 행정관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용선 여사를 대변해서 공관위에서 일을 하고 있다. 아주 그냥 여사한테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하나 어떻게 국회의원 배지 달게 해주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이전 비서관과 강기용인가 공천을 두고 경쟁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김건희 관련 녹취록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유일한 증거이기 때문일 겁니다. 2차 주가 조작이 한창 이뤄진 직후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공범 민모 씨와 다른 투자권으로 주고받은 문자를 JTBC가 확보했죠.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일당과 직접 연락한 게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블랙펄인베스트 직원 민모 씨는 2012년 1월 김건희 여사와 문자를 주고받았죠.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 사건이 한창 이뤄진 직후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민 씨는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을 만들게 한 의혹이 불거졌던 인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두 사람 간 문자를 보면 2012년 1월 9일 민 씨가 김 여사를 사장님이라 부르며 문자를 보내기도 하는데요. 수신자 번호는 김 여사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였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인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 씨가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과 같은 번호이기도 합니다.
민 씨가 김 여사 덕분에 금융실사를 오전 중에 마감했다고 말하자 김 여사는 20분 뒤 알겠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틀 뒤 두 사람의 연락은 다시 이어지고 이번에는 김 여사가 민 씨에게 팩스 번호를 물었고 민 씨는 19초 뒤 팩스 번호를 보냅니다. 다시 이틀 뒤인 1월 13일 민 씨는 김 여사의 계좌번호를 물었고 김 여사는 민 씨에게 계좌번호를 전달하기도 하고요. 두 사람의 대화는 민 씨가 속한 블랙펄인베스트가 투자한 엔스퍼트란 회사와 관련한 내용으로 치중되고 있습니다.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엔스퍼트를 위해 블랙펄인베스트가 김 여사에게 15억 원을 빌리기도 했죠. 큰돈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민 씨가 언급한 매도 타이밍이란 건 엔스퍼트의 주식을 팔 시점을 언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실제 이 회사는 같은 해 7월 상장 폐지됐는데 김 여사가 상장 폐지 전 주식 13만 주를 팔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와 명품 가방 수수도 모자라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개입설까지 흘러나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양파 껍질 벗기듯 터지는 의혹의 민심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20%대까지 하락한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증거입니다. 집안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국정 순과가 난리 없습니다. 의료 개혁만 해도 9개월째 제자리기입니다. 김 여사 의혹을 키운 당사자는 대통령 부부입니다. 검찰이 지난 5월 명품 가방 수사에 착수하자 윤 대통령은 검찰 지휘부를 고체의 잡음을 자초했습니다. 김 여사는 대통령 경호처 시설로 검찰을 불러 훈계 조사 비판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탓할 수 있는 명분조차 없다는 겁니다.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은 지난 24일 반전을 맞았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 기소를 권고하면서입니다. 지난 6일 김 여사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권고한 것과는 상반된 결론입니다. 검찰이 최 목사를 기소하면 김 여사도 사정권에 듭니다. 두 사람은 금품을 주고받은 대항범 관계입니다. 검찰이 금품을 준 사람은 처벌하고 받은 사람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권력의 충견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둘 다 기소하면 윤 대통령도 난감해집니다. 최 목사 수사심의위가 기소 의견을 낸 이유는 윤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서입니다.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윤 대통령의 금품 수수 신고 의무 위반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분출될 수 있습니다. 둘 다 불기소 처분하는 건 국민 눈높이를 무시하는 악수 중 악수입니다. 김 여사의 공천 개입설은 여당을 흔드는 악재입니다. 한 인터넷 매체는 김 여사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의원에게 지역구를 경남 창원 의창에서 김해갑으로 옮기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전 의원이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하는 조건으로 개혁신당 비례대표 공천을 논의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김 여사가 실제로 텔레그램을 보냈다면 명백한 월권이다. 영부인이 무슨 자격으로 공천에 개입한단 말입니까? 최근에는 경기 용인갑에 공천을 신청했다 탈락한 대통령실 전 행정관이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여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으나 뒷맛이 개운치 않습니다. 국민은 김 여사가 뭘 하고 다니길래 구설수에 휘말리느냐고 묻습니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리스크를 해소할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복대를 거부했습니다. 김 여사 이슈를 논의하려던 한 대표 입을 봉쇄한 셈입니다. 오원식 국회의장은 어제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김 여사 의혹을 방치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시민사회 원로들은 집권 세력의 권력 남용과 부정부패로 사회기관이 허물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심 위반이 임계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부인 때문에 국정이 혼란스러우면 그 피해는 국민목입니다. 윤 대통령이 결자해지를 결심할 때라는 것입니다. 체코 언론에 김건희 여사 사리권 표현 정정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진 체코 주재 한국 대사관이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칠 자극적 표현이나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해당 언론사에 유감 표명을 하고 수정 요구를 했다고 밝히기 바쁩니다.
국민들은 이미 기대치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보복 심리만 정부가 키우고 있는 꼴입니다. 왜 국민들을 화나게 만들고 정작 화를 내면 국민들을 혼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혼내줄 때입니다. 가만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탄핵 이제는 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올바른 우리 사회를 위해 뉴스앤드토크의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